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7월 20일 건안성 정저우시 지하철역 침수와 지하터널 침수 사고가 났습니다. 헌안성 정부는 7월 16일부터 8월 2일 12시까지 헌안성 전체에서 총 302명이 사망하고 50명이 실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헌안성 전체 302명의 사망 원인은 홍수와 토성류로 인한 희생자가 189명, 가옥이나 건물이 무너지면서 사망한 사람이 54명, 지하실이나 차고 및 지하터널 등에서 익사한 사람이 39명, 정저 지하철 침수 익사 14명, 정저 지하터널 익사 6명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헌안성의 발표에서 지하철 익사 14명, 지하터널 침수 6명의 사망자만 났다고 해서 여론이 끌어오르자 결국 국무원에서는 720 특대포부재해조사단까지 파견하여 응급관리부의 주관하에 잘못이 있는 공직자들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정저 지하철 침수 익사자도 그렇지만 정저 진광로 지하터널에서는 6천여 명에서 최대 10,000명이 넘는 희생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론하기도 합니다. 8월 6일에는 정저 화장장에 19,577구의 시체가 쌓여있다는 화장장 근무자의 발언이 해외 반중 언론을 통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정저우시의 한 주차장에 4천여 대가 넘는 물에 잠겼던 차량을 모아둔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저 진광로 지하터널 침수 사고 6명 사망에 대해 다시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인터넷이 시끄럽습니다. 프랑스 통신사 AFP는 8월 12일 드론으로 찍은 영상과 함께 헌안성의 은행보험감독국 관리의 말을 빌어 적어도 23만 8천여 대의 홍수 침수 차량이 정저우시 외곽의 자동차 폐차장에 있다고 보도했고, 이 보도가 다시 해외 반중 언론을 통해 중국에 전해지면서 중국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헌안성 홍수 재해로 인하여 배상액 청구액이 지금까지의 재해보상액 최고 기록인 약 110억 위안, 약 17억 달러, 약 1조 8,7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7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와 건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헌안성 정부는 이번 홍수로 인한 경제 손실액이 이미 206.5억 달러, 약 24조 346억 원을 넘었고 신속한 보상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주민들은 정부의 보상 과정이 까다롭고 너무 느리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몇십 개의 서식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 보험신문은요, 7월 28일까지 헌안성의 보험업계에 청구된 배상 건수가 41만 2,300여 건에 달하고, 이 중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배상 청구는 22만 6,400여 건이라고 합니다. 헌안성 자동차 기업 상회의 통계에 따르면 8월 4일까지 헌안성의 폭우로 정저우시에서만 약 40만 대 이상의 차량이 재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차량들 중에서 진광로 지하터널 참사와 관련된 차량은 얼마나 될까요?
댓글 소통과 에피소드 시간입니다. 유엔 기후변화 전문위원회 IPCC가 8월 9일 발표한 기후변화 2021 자연과학 기초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중국의 북쪽은 대형 홍수나 혹은 가뭄과 같은 더욱더 극단적인 기후재앙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장마 시즌으로 거의 전역이 폭우와 홍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또 간수성 일부 지역을 포함하여 어떤 지역은 가뭄으로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식수가 부족하여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식수차를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 곳은 폭우로 홍수가 나서 식수차를 운영하는데 다른 곳은 가뭄으로 식수차를 운영할 정도로 기후변화는 이제 중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상 한 개의 국가라기보다는 적어도 20개에서 30개 정도의 국가가 모인 너무도 큰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의 지형과 기후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엔 기후변화 전문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처럼 중국에서 대형 홍수나 가뭄과 같은 더욱 극단적인 기후 재앙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원인은 사실 지형적인 원인보다는 중공의 무분별한 자연 생태계 파괴와 함께 만연한 부패로 인해 제대로 된 수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업자득이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무임승차로 이용한 자연 생태계 이득의 몇 수십 배를 몇십 년 이상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중공이 과연 그렇게 할까요? 중국제방송은 계속됩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